있어요. 두 개가. 근데 집합은 모임이에요. 모아놓은 거야. 말 그대로 집합시켜놨는데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 조건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분명한 조건.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따질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필요한 그런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집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지금 분명한 조건인가요? 아니죠.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대전 시민의 모임 이런 건 되나요? 이런 건 되겠죠. 대전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으로 있는 그런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또 집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건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모임, 그게 바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집합은 주로 대문자로 많이 써요. A, B, C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많이 쓰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많이 써요.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리고 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의 모양 괄호 있죠? 중괄호 써요. 중괄호 쓰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는 ABCD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하고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 원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B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은 1, 2, 3, 6을 모았다. 자, 이렇게. 그러면 B라는 집합 속에 원소가 1, 2, 3, 6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집합인 것은 그러면 조건이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분명한 조건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지연아 1번 될까요? 키가 크다는 게 애매하죠. 160 이상이 큰 건지 서정훈처럼 2m 넘어야 큰 건지 애매합니다. 3번 지연아 될까요?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근데 가깝다는 게 애매하죠. 99가 가까운 건지 아니면 90 정도도 가까운 건지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갈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조건이요. 얘도 그렇죠.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도 그렇고. 자, 그러면 지연아 착한 학생들의 모임은 어떨까요? 이건 더더군다나 뭐 어느 정도가 착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정윤아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너 근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언행일치가 안 돼. 깜짝이야. 네, 아니요. 자, 그리고 8회 양의 약수들의 모임 이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집합은 분명한 조건에 있는 것들만 집합이라고 합니다.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1, 2, 3, 6 쓰면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1은 A의 원소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읽을 때는요 속한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1은 A에 속한다. 그리고 이거 기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엘리멘털이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2를 기호화한 거예요. 엘리멘터가 원소인데 그 원소를 기호화한 거지. 그러니까 1은 A에 속한다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 그러면 1은 이렇게 집합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읽을 때는 속한다 라고 읽어줍니다. 1은 A에 속한다. 1은 A에 속한다. 이렇게. 그럼 1은 속하는 거고 5가 속하나요? A에?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쫙 거버려. 집합이 이 짝에 있어. 그럼 너네가 이 짝을 향하면서 쫙 거주는 거지. 나는 왼손잡이라서 이렇게 긋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왼손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어요. 뭐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많이 긋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소하고 원소가 있고 집합이 있다. 그럼 반드시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포크 표시를 해줍니다. 느낌상 이런 거죠. 폭 찍는 거예요. 폭.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원래는 2를 기호화한 거지만 포크처럼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적으로 항상
벌어져 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속할 적에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속하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네. 1번에서 1 이상 10 이하의 홀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럼 A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요? 네, 홀수니까 1 이상 10 이하의 홀수잖아. 몇 개 있을까? 글쎄, 써보자. 뭐 있어? 1, 3. 네, 이렇게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거든요. 자, 있는데, 그러면은, 기호를 얘는 속한다, 얘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읽을 때요. 그럼 여기서, 지원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은 A에, 읽을 때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읽어주시면 돼요. 속하지 않는다. 정윤아, 3은 A에 속한다. 정윤아,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지원아, 11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와 집합사, 자연수가 뭐니? 지원아, 자연수가 얼마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자연수만 보이세요. 오늘 모임입니다 하면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커지는 애들만 모이게 돼요. 근데 정수 전체를 Z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수는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있잖아. 더 큰 집합이야. 정수, Z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영하고 음수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딱딱 떨어지는 애들. 이해되시죠? 그럼 너네가 볼 때는 N은 요만큼만 N이야. 근데 정수는 얘를 포함해서 이 전체가 정수인 거야. 이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야. 얘네만 정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은 자연수는 아니지만 정수고 얘도 정수, 얘네 다 정수.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정윤아, 마이너스 1이 N에 속하니?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그럼 정윤아, 2는 N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 이거 또 그래. 아니요. 언행이 일치는 안 되시면 들으면 돼. 맞아요. 아니죠. 뭔 소리입니까? 속합니다. 지원아, 0은 정수에 속하지 않는다. 맞나요? 역시 잠을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는데? 그럼 지원아, 0.2는 정수에 속한다. 아니요. 판단이 너무 정확해졌어요. 자, 그것도 실수가 있었구나. 내가 그걸 안 봤어. 미쳤나봐. 자, 실수가 있어요. 더 커요. 실수는 얘네 다 포함하고요. R인데요. 실수. 여기에는 이런 정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루트 3. 실수니까 막 소수도 괜찮고 분수도 괜찮고 루트도 괜찮고 파이도 괜찮고 유리수분리수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막 겁나 커요. 아주 커요. 그게 R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원아, 루트 5는 실수에 속한다. 맞나요? 네, 맞아요. 정답은 얘밖에 없는 거니? 답을 또 봐주시고 계시겠죠?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내가 아까 소개를 잠깐 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원소를 나열한다. 원소 나열법. 그래서 집합 표시를 쫙 하고 그러면서 쓰는 거지. 이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얘를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 조건 제시법. 얘네들 특징을 가만히 봐봐. 얘네가 뭐들만 모여 있니? 6의 약수만 모여 있죠. 네, 6의 약수 맞아요. 그럼 6의 약수만 모여 있으니까 답을 쓰는데 여기 약간 영어식이야. x 바 써줘요. 그리고 x는 6의 약수 이렇게 써주는데요. 이 바가 서치 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x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x가 모여 있다. 그런데 그 x는 6의 약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갖다 쓰면 그냥 6의 약수들의 모임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x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봐. 그런데 어떤 x? x는 근데 특징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 수들이다라는 걸 적어주시는 거죠. x 바 x 이거는 꼭 필수예요. x 바 x는 하고 설명. 이해되나요? 이게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벤이라는 사람이 알아듣나 봐요. 벤 다이어그램. 얘는 원이나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1, 2, 3, 4다.
얘가 만약에 A라는 집합으로다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원이라든가 때로는 직사각형, 뭐 이렇게 직사각형도 써가지고 전체, 유니버설 해가지고 내가 전체로 바라보는 수는 이만큼이다. 5, 6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원이나 직사각형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얘네 둘 다 괜찮구나. 근데 얘가 우리가 좀 약간 아직은 어색합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X 써주시고 다 붙여주시고 X바 하고 X에 대한 설명. X는 이러이러한 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세 가지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1번. 예, 일일이 나열하는 거. 나는 이게 짱이다.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번요. 얘가 지금 무슨 법이죠? 지금 뭐로 바꾸면 돼요? 조건제 집합. 근데 어떤 조건이에요, 얘네들이? 걔네 모였죠? 따라서 앞에 뭘 써요? 무조건 X 바 써주고 X는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X들의 모임이다라니까 여기다가 16의 약수 써주시면 되고. 정윤아, 얘는 지금 보면요 무슨 법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조건지시법이잖아요.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원선나열법. 그럼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할까요? 그리고 다 쓰기가 조금 약간은 버겁죠? 그러면 댕댕댕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얼마죠? 딩동댕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신조해 보셔야 돼요. 이걸 보세요. 246이야. 그러면 246에 딱 맞는 어떤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번 맞죠? 246이니까요. 2번. 이 사이에 있는 짝수. 지원아 맞나요? 잘하네. 잘했습니다. 자, 얘를 영리게 하는 X들의 모임이래요. 정윤아 맞나요? 이 방정식의 해. 이거를 만족하는 X-2 3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는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이거의 해가 누구누구 있어, 정윤아? 그치. 2 들어가면 터지고, 4 들어가면 터지고, 6 들어가면 터지고, 그 외에는 안 터지고. 그러니까 이 조건지시법을 만약에 원선해법을 나타낸다고 치면은 그런 X들의 모임이니까 246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니까. 그럼 얘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얘부터 먼저 볼게. K자리에 1, 2, 3을 넣으래. K자리에 X가 이렇게 이 K를 표현했어요. 근데 이 K는 뒤에서 재료를 대줘요. 얘네를 집어넣을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완제품은 X입니다. X가 바로 완제품이에요. X를 답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쓰는 거는 X를 써야 돼. X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X는 이 K야. K가 뭐냐? X는 무조건 K의 2배래. 근데 K가 뭐래? 뒤에서 1, 2, 3이래. 그럼 1 넣어주면 얼마니? 2 넣어주면, 3 넣어주면, 그럼 뭐뭐 있을 거야,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K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쓰는 거라고요? X 쓰는 거예요. X가 완제품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출하돼서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X가 완제품. 그 대신 X는 2K인데 그러면 K는 뭡니까? 그러면 K도 대주는 거죠. K 대신에 얘네들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고요. 이쪽에서요. 한 자리에 2의 양의 배수. 되나요, 이거? 한 자리 수이면서 2의 배수. 돼요? 이거 얘 표현할 수 있니? 이거 맞아요? 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는요, 집합 S가 있어요. S의 원소가 뭐뭐 있어? 1, 2, 3이 있죠. 거기에서 집합 A와 B를 두 개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A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은 커플들의 모임이래. 커플들의 모임. 근데 어떤 커플들의 모임이냐? 앞에 있는 애도 S의 원소, 뒤에 있는 애도 S의 원소. 이렇게 해서 A를 만들 겁니다. B는요, 더해서 만들 거래요. 완제품이 더하는 거래요. 그러면 X, Y는 A에 속하는 거.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더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예를 볼게요. 얘들아, 이 x가 될 수 있는 수는 누구누구야? 1, 2, 3이에요. y가 될 수 있는 수는요? 1, 2, 3. 그럼 얘네들을 잘 조합하면 되는 거죠. S의 원소면 되니까 꼭 두 개 다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르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 1, 2, 3은 무한히 많아요.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요. 뽑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쓸 만큼 계속 갖다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가 커플을 만들 적에 1, 1 커플 1, 2, 1, 3, 2, 1, 2, 2, 3, 3, 1, 3, 2, 3, 3 커플 몇 개 나올까요? 9개 나옵니다. 되게 힘들겠죠? 다 쓰려면 팔 아프겠죠? 일단 A는 9가 되는 거예요. A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는 그럼 뭐냐 하면은 앞에 것도 S의 원소, 뒤에 것도 S의 원소. 나올 수 있는 건 다 쓰는 거야. 나는 왠지 1, 1만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만족은 하잖아요. 근데 다 쓰는 거야. 알겠지? 몇 개만 보이는 것만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차례대로 쓰시는 거죠. 1, 1, 1, 2, 한 땀 한 땀. 1, 3, 2, 1, 2, 2, 3. 다르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3, 1, 3, 2. 잘 쓴다. 3, 3입니다. 이렇게 해서 A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A의 원소개수는 9개예요. 3, 3은 9. 3, 3은 9. 근데 거기서 B를 물어봤거든. B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완제품이 더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 서치돼. 누구냐? A에 있는 원소. A에 있는 커플들 있죠? 몇 개였죠, 얘네가? 9개잖아. 그 9개 모두 다 검사를 해라. 그래서 그 앞뒤를 더하라. 난 걔를 원소로 삼겠다. 얘가 바로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앞뒤 더해라. 걔네 커플 있어. 어디 커플? 여기 있는 애들. A.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뒤 더하숑 여기 되는 거죠. 그럼 얘 더하면 얼마예요? 2.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쓰면 돼요. 또 쓰고 또 쓰고 안 하거든요. 중복되는 건 그냥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 자체가 중복해서 여러 번 또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이 두 번 나온다고 해서 1, 1 이렇게 쓰진 않아요. 한 번씩만 써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완제품은 여기서 뭐 나와? 2. 또 뭐 나올 것 같아? 그리고 2, 3, 4 3, 4 뭐 나오죠? 5가 또 나오는 거죠. 새롭게요. 뉴페이스 4, 5 뭐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거는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씩만 써주시면 돼요. B 얼마일까?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더한 것은 얼마다? 14가 되겠습니다. 는요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원소가 유한계다. 몇 개밖에 없다. 아니면 많지만 딱 정해져 있다. 딱 정해져 있어. 막 수백 개가 있어. 하지만 정해져 있다. 아니면 수천 개가 있다. 수만 개가 있다. 해도 정해져 있으면 걔는 유한집합이에요. 한 개가 있는 거죠. 내가 한문으로 써드리고 싶지만 참을게요. 한 개가 있다. 이런 거고요.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 땡땡땡으로 끝나는 애들. 중간에 땡땡땡 있는 거 말고 맨 마지막에 땡땡땡.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한집합인 거죠. 원소가 무한히 많아요.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 공집합은 비어있을 공자예요. 공간, 허공 이럴 때.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했던 그런 어떤 해골 그려보고 그러지 않았었니? 어렸을 때? 뭐 지렁이가 지나 이런 그림 나는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그런 어떤 느낌의 아침 먹고 땡입니다. 얘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뭔가 모임을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자 이제 경시반 모여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내가 경시반 공고를 했어. 자 경시반 결과부터 수업을 합니다. 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지. 비어있는 그런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집합은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A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썼어요. 올드한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A는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비어 있구나.
어떤 풍선 속에 원소가 하나도 없구나. 텅텅 비었구나. 허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일종입니다. 이건 살짝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공집합이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떻게 유한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을 좀 해놓은 겁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이다. 무한은 아니니까. 무한한 거 아니라 그냥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한할 때 개수를 셀 수 있죠. 개수. 그럴 때 앞에다 L을 붙여줘요. A라는 집합의 넘버, 개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A라는 써드릴게요. 어떤 집합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집합의 앞에 N이 붙어 있어.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답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A를 1, 2, 3, 6 썼어. 이렇게 잡아줬어. 그러면 N of A. 내가 읽을 때 of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야? N of A니까, number of A니까 A의 개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몇 개일까요? 4개가 됩니다. 근데 B라는 모임을 내가 가졌거든. 경시대에 모여라 했더니 아무도 안 모였어.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지, 0입니다. 똑똑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을 좀 더 공부해 보는데 내가 모임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모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0이 온 거야, 얘는. 0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 공부할래요. 얘는 공집합이라는 애가 왔어요. 저 공부할래요.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안 온 겁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건 약간 올드한 표현이라고 했죠. 얘들아,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세 개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이 없어 보이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 보여, 있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만약에 집합을 내가 이렇게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풍선 예쁘다. 날리고 싶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공기만이 살 길이다. 공기만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공집합이라는 카드가 들어있는 거죠. 공집합이라는 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얘는 0이라는 카드가 들어온 거예요. 0도 숫자예요. 어떤 사람은 0은 없는 수로 생각하는데 0도 있는 숫자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1개입니다. 나 원소의 개수 1개 있다. 누구? 그러면 0! 에이, 그럼 없는 거잖아. 뭔 소리야? 0도 숫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몇 개일까요? 원소의 개수가. 얘도 1개입니다. 왜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원소로 들어와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자체가 원소예요. 공집합이다라는 자체가 원소가 되겠습니다. 얘는 원소가 몇 개죠? 0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그 개수를 구할 때 여기다 괄호를 치거든요. 어떤 집합이 있어. 그럼 그 집합에다 괄호를 친 다음에 넘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A가 1, 2, 3, 6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서 n 하면 얼마죠? 그렇지. 이상해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n of a였는데 여기는 왜 이상하게 막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직접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 안에. 근데 너무 길면 걔를 그냥 a라고 할게? 그러면서 na라고 하겠지. 그냥 여기 봐요. 공집합이 왔어.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n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라고요? 네? 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0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 얘들아. 요런 틀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줄 거야. 여기다가 요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일까요? 1입니다. 요렇게 해줄 거예요. 얼마일까요? 1이에요. 요렇게 해줄 거예요. 얼마일까요? 0.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들어오게끔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괄호가 2개니까 너무 헷갈려. 바깥에는 왜 소괄호죠? 안에는 왜 중괄호인가요? 안에는 집합이니까 그 집합이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기본 틀입니다. 얘는 기본 틀. 이렇게.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이게 문제가 나오면 너네는 이거는 얼마다? 1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건 얼마다? 1이고요. 요건 얼마일까요?
0이 되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아. 이건 얼마일까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아, 얼마일까요? 어머나, 나이스 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아, 얼마일까요? 1,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집합은요,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 개수가 유한하면은 유한집합, 개수가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다 하면은 무한집합. 공집합은 뭐의 일종이라고요? 네,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한다, 포함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 모두 찾아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원아, A를 읽어보세요. X파, 막대. 읽어보세요. X가 있으면 누구 있어요? 1, 4, 응. 이거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뭐, 무한은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요. 정윤아, B 읽어주세요. 응. 응? 그럼 뭘까요, B는요? 오, 잘하셨어요. 지연아, C는요? 이거 원소개수 몇 개인 거죠? 이거 원소개수 0개인가요? 이거랑 헷갈렸나요? 한 개. 네, 한 개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풍선에서 이거예요. 한 개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공집합이 찾아온 거야. 하겠다고. 그래서 원소개수 한 개예요. 그냥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안에 중괄호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공집합의 원소개수는 0개. 하지만 얘는 공집합이라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한 개. 그리고 조금 구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보면 되는데, 따라서 C는 원소가 몇 개라고요?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물어봤습니다. 무한집합 고르래요. A, B, C 중에서. 지원아, 뭘까요? 당연하죠. 오, 잘한다. 정윤아, 유한집합 고르래요. 누굴까요? 그렇지, B입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을 고르래요. 누굴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이 답을 잘 확인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는 맞았어요. 네. 미치겠다. 야, 정말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게 내가 답을 받아내는 거야. 우리 셋 다 지금 무심하게 계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나 맞다고 생각했거든, 정윤아? 여기서 5의 약수인 짝수래요. 미치겠다. 우리 셋 다 그냥 양의 약수까지만 봤어요. 근데 짝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B는? 공집합입니다. 없다. 그런 사람 없다. 5의 약수는 1, 5인데 다 짝수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집합은 누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 문제를 끝까지 잘 읽자.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답도 그때그때 확인하자.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4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래요. 그럼 누구 있는겨? 5부터 얼마까지? 40까지? 그럼 얘가 몇 개이니? 그럼 이런 건 따질 때는 5의 배수에서 몇 등이야, 얘는? 1등. 얘 5의 배수에서 2등. 얘 5의 배수에서 8등. 그럼 다 모였어. 1등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 8등까지 모인 거잖아. 몇 개죠? 8개. 그럼 물어봤다? N of A. A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8. 이렇게 써주시면. 중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라고 했는데 잘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N 이렇게. 이거는 기본이다 라는 거예요. 1번은 보니까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러면 지원아,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공집합은 원소가 0개예요. 딩동댕. 일단 1번 골라놓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집합이 들어갔어요. 요거죠, 요거. 그럼 정윤아, 이 왼쪽 값 이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이죠. 이 집합은 원소가 2밖에 없어.
내가 모여라 모여라 했는데 2만 모인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맞고요. 얘가 1입니다. 그럼 정윤아 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도 1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러면 1은 1보다 크다. 맞나요? 말이 안 되죠? 지원이 지금 약간 멘붕 왔는데? 순간. 지금 요거 1인 거는 알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고요? 이 집합을 보세요. 이 집합이 원소 하나잖아요. 아, 이게 모임이야. 모였다. 근데 2밖에 참여하지 않았어. 2번만. 내가 가르치는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2번만 신청을 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1번이 선택했거든? 다른 수업에는 1번이 선택했다. 그럼 얘도 1인 거잖아. 집합의 원소는 딱 한 개. 그러니까 왼쪽도 1이요, 오른쪽도 1이죠. 근데 1이 1보다 크다고 했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같은 처지끼리. 야, 너도 한 개, 나도 한 개인데 뭐가 더 크고 작고 하시고 뭐시고 할 게 뭐 있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이요. 3번은 제가 요게 얼마일까요? 2입니다. 2라는 숫자예요. 그냥 자체가 그냥 딱 2 되겠고. 얘가 얼마일까요? 1이에요. 1.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안에 2, 3이 있는데 2를 뺐으니까 3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보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보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 2개. 얘는 1개. 그러니까 빼면은 1이 돼야 되죠. 3이 아니고요.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있니 없니? 내가 너네한테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알아보면 100만 원을 줄게요. 했는데 있어야지 알아보지. 없잖아.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사실은 뭐다? 없어. 그러면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맞아? 아니지. 몇 개라고 해야 돼? 0개 없더라. 세상에 찾아봐도. 온 세계의 우주에도 없더라. 자, 5번. 두 자리 5의 양의 배수라고 했어요. 두 자리. 또 어떤 사람은 5의 배수만 보고 무한하잖아요. 어떻게 개수를 쉬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자리. 두 자리. 그러면 실제로 다 구해보실 건데 가장 작은 두 자리 5의 배수는 누구죠? 10이고요. 그러면 가장 큰 수는 95. 이럴 때 개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5 곱하기 얼마예요? 2. 얘는 5 곱하기 3. 가다가 얘는 5 곱하기 19. 얘들아 생각해봐. 2부터 19까지 개수야. 몇 개야? 18개. 왜냐?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셔야만 정확한 개수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참여하는 번호에서 처음에 참여하는 번호를 빼요. 그럼 17이 나오는데 거기다 반드시 1을 더해줘야 정확한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은 모두 몇 개다? 18개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럼 답 2개니까 1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